안녕하십니까. 연수사업실 김반석 대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이 저희 비대면 연수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시기 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연수 기관에서도 많이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비대면 연수에 관심 있거나 또 향후 추진하셔야 되는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연수 기간 중에는 작년에 이미 비대면 연수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작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것이고, 처음 비대면 연수에 투입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형태의 연수를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셔서 참석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발표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1번부터 5번까지 기본적으로 사업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6번부터 8번까지 실제적으로 비대면 연수가 초청 연수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KM 컨설팅의 담당자님께서 좀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일부 소개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수 사업은 코이카의 무상원조 사업의 주요 사업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브랜딩을 씨앗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을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어 단어의 씨앗인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역량 개발이라는 영문장의 약어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업은 수원국 개인의 인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수원국 조직과 제도적인 역량 강화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파트너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도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저희의 사업 계획은 석박사 학위 연수를 포함해서 297개 사업 6,257명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의 규모는 약 610억 수준입니다. 아까 앞선 발표에서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N-2년도에 사업을 부처나 그 다음에 수원국을 통해서 발굴하게 되고요, N년도에 코이카와 그 다음에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국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N년도 초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수기간을 공모로 선정하지만 부처 제한 사업과 같이 일부 형태의 사업은 연수기간을 지명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연수 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발굴하는 수원기관과 파트너 국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제안해 주시는 부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와 코이카 사무소는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업의 운영은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전문 기관인 연수기관에 위탁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이카의 자회사인 코웍스를 통해서 운영의 일부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대면 연수 실시 전에는 사실 해외 사무소나 공간의 역할이 이제 수요조사와 연수생 선발, 사후 관리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비대면 연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는 현지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사무소와 공간에서 추가적으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위를 주는지 안 주는지, 연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발굴은 어디서 하였는지 등으로 사업 형태를 나눌 수 있지만, 연수의 장소로도 저희가 사업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원래는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 정도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연수라는 새로운 형태가 부각되게 되었고, 저희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과도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연수의 활성화를 저희 코이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렉스 러닝 등을 활용해서 비대면 연수를 계속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부처 관계자분들 중에서는 저희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금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서서 설명드린 비대면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이라는 LM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지금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으로 저희가 본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 지난주에 벌써 사전 공고는 올라가서 RFP가 공개되었습니다. 저희 향후 일정으로는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5월 중에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부처들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추가 의견을 9월 중에 수렴을 한 다음에 10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경에 한번 부처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었고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현재까지 연수를 추진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기본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 또 초청 연수와 비대면 연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전체 사업은 비대면 연수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연수, 제가 연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 연수, 일반 단기 연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박사 학위 연수는 지금 현재 근본 발표 자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비대면 연수는 저희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금년 전체 사업은 비대면 연수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국가 연수의 경우에는 다국가 연수도 이제 저희가 비대면 연수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연수를 실시를 하게 된다면 실시간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되고 실시간 강의가 들어간다는 말은 나라들 간의 시차가 없어야 된다라고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들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다국가 연수를 국별 연수와 지역별 연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1차 전환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사전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기간이 확정되는 과정들부터 사업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서 확정된 연수 대상국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이카가 초청 연수를 희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초청 연수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런데 결국 초청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확산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초청 연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운영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이후 6월, 7월 정도까지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금년에는 초청 연수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수생을 선발하고 추진하는 기간들을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을 잡고 있기 때문에 7, 8월이 넘어가 버리면 사실 연수생 선발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초청 연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연수의 세부 운영 절차를 초청 연수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비대면 연수 추진 절차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연수기관 입장에서 시행기관 입장에서 비대면 연수 실시를 위한 준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담고 있는 자료이고 또 초청 연수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 파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관련 자료를 공유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이 파일에서 주요 내용들을 슬라이드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글로벌 연수 길라잡이 개정 전까지 임시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 기관에서 이제 비대면 연수를 운영하는 첫 번째 절차는 먼저 사업 기본 정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는 연수 기관 입장에서는 코이카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메일이나 플로우 등을 통해서 협의를 하셨을 것 같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협의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기본 정보들이 확정이 되면 코이카에서 사업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이라는 문서를 발송을 드리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비대면 연수의 준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를 발송드리는 시점은 연수 시작일 기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저희가 발송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반기 시작되는 연수들은 사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제가 여기서 원칙적으로 안내드리는 이 시기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협조 요청 공문에는 사업명이나 연수 기관이 어디인지, 연수 기간과 계획 인원, 그리고 주요 산출물들이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한했던 문서 하나를 샘플로 들고 왔는데요. 모니터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업명을 보면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원래 다국가 연수로 기획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캄보디아 국별 연수로 전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업명과 대상국, 그리고 계획 인원이 얼마고 또 연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수행계획서와 과정안내서, 실시계획서, 그리고 정상 결과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지, 주요 산출물의 제출 기한을 이렇게 공문상에 명시하여서 저희가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획 업무를 같이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저희가 코옥스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플로우를 아직 가입하시지 않으셨다면 플로우를 어떻게 가입하실 수 있는지 등을 좀 안내드리게 되고요. 코옥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연수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관이나 담당자가 바뀌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저희가 찾아뵙고 연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 단계에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되고 난 직후부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초청 연수 때도 사실 이 절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연수에서 이 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지 사무소 체크리스트를 이 단계에서부터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연수는 현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이카에서는 지금 보시는 양식과 같이 현지 사무소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무소와 소통하면서 현지의 정보들을 사전에 취합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이것도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자료도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면서 플로우 등을 통해서 추후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면, 저희가 현지에서 집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일식비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만약에 집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설을 임차하고 그 시설의 임차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IT 기기들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아마 계속 상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에서부터 체크를 시작하셔서 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정보들을 업데이트해 가시면서 플로우를 통해 다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이유는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세팅해 두지 않으시고는 연수생 선발이나 예산 수립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연수생 선발을 한다고 하면 과정 안내서에 이것이 집체 교육인지 또는 개별 교육인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게 되는데, 연수생에게 그 안내되는 그 자료에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사전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지에서 얼마를 쓸 건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디테일한 사업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제 1차 컨설팅입니다. 저희가 자회사인 코옥스를 통해서 사업의 세부 추진 절차나 경비를 어떻게 편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 코옥스에서 또 관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연수기관 쪽에서 발생하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옥스의 1차 컨설팅이 마무리가 되시면 본격적으로 산출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위탁 수행 계획서와 세부 예산 계획이 가장 첫 번째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자료인데, 이것은 약정 체결을 위한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반기에 진행되는 연수들은 사실 연수생 선발이 많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산출물 제출할 때 보통 과정 안내서까지 함께 저희가 요청드려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또 초청 연수와 비대면 연수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출물이 제출이 되면 코옥스에서 이제
컨설팅도 해주시고 감수도 해주시고 내용들도 같이 확인하고 또 코이카 담당자 확인해서 최종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최종 파일을 바탕으로 저희가 약정 체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전자약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길라잡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코이카 전자조달 시스템을 접속하셔서 전자약정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준비하셔야 되는 제출 자료로는 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 플러스 이제 이행보증보험증권, 만약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약정 체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절차 또한 비대면 연수와 초청 연수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비대면 연수와 초청 연수가 절차가 다른 경우에는 제가 색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너무 늦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초청 연수랑 절차가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청 연수는 연수생 선발을 할 때 이 왼쪽에 정리된 대로 국별 연수는 한 8주 정도 소요가 되고 10주 정도 소요가 돼서 CI를 송부해서 연수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연수기관에서 CI를 초안으로 작성해 주시고 코옥스에서 영문검수나 편집을 진행해 주신 이후에 최종본을 코이카가 컨펌해서 해외 사무소나 공간을 통해서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현지 연수나 비대면 연수도 동일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대면 연수는 이 연수생 선발 단계에 있어서도 현지 정보를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수생 입장에서는 과정 안내서 CI가 가장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기본 정보들을 다 담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연수를 하고 어디에서 연수를 하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지 이런 기본 정보들을 CI에 담으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지 체크리스트의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시기획 수립입니다. 실시기획 수립도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강의 커리큘럼을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위탁 수행계획서나 세부 예산 내역을 가지고 약정 체결을 하고 경비를 지급 드리는 것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 지급과는 별개로 실시계획이 나와야 디테일한 사업 커리큘럼이 나오고 일정이 나오고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따른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시 계획서 제출 시기가 좀 당겨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초청 연수나 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실시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제가 비대면 연수의 경우에는 시작 2개월 반 정도 전까지는 좀 실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세부 계획이 나와야 그것에 대한 영상 촬영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비 송금 절차는 초청 연수와 비대면 연수가 동일합니다.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청구 공문을 송부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완납증명서나 통장 사본 등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재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90%까지 청구하시게 될 경우에 청구하신 금액을 저희 쪽에서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초청 연수랑은 다르게 비대면 연수나 현지 연수는 또 현지에서의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현지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어떤 시설을 임차할 건지 결정하셨다면 그 호텔의 단가나 예를 들어 호텔이라고 하신다면 호텔의 단가나 세미나룸을 빌리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IT 기기를 임대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임대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부가적으로 플랜카드나 배너 등을 설치했을 때 그런 소요되는 비용들 현지에서 소모되는 그런 비용들을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에 없는 비대면 연수의 또 하나의 절차는 바로 사전 OT입니다. 지금 현재 시기는 연수 시작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 OT를 진행해 주시는 방향을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전 OT를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 비대면 연수를 실시하면서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연생들이 갑자기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들어왔다 튕기기도 하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데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은 연수생들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에 현장에 잘 모일 수 있는지
네트워크 환경은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안내드릴 사항을 안내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저희가 사전 OT를 연수 시작 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OT 업무는 저희가 코웍스에게 총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코웍스에서 OT 일시를 이해 관계자분들과 확인을 해서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고, 연수생들과도 SNS 등을 통해서 참석을 요청드리고 참석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연수생과 처음 대면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션을 통해서 연수생의 질의응답에 이제 응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연수 첫날 초청 연수와 동일하게 저희가 OT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그 내용들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원래 당초에는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사실 이 OT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원래 제공하던 환영사나 사업 안내 그리고 설문 진행 안내 같은 것들을 녹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에서 이 OT, 연수 시작일에 진행되는 OT를 총괄 관리해 주시면서 저희 코이카에서 사전에 공유드리는 그러한 영상 자료들을 연수생들에게 송출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수가 진행이 되는데, 비대면 연수에서 추가적으로 또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초청 연수에 비해 연수생들의 참여도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와 독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잘 듣고 계신지 출결 관리도 좀 챙겨 주셔야 되고, 좀 자꾸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독려의 말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챙겨 주시지 않으면 사실 비대면 연수가 아무래도 연수생 입장에선 초청 연수보다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절차는 정산인데요. 사실 초청 연수와 비대면 연수가 동일합니다. 연수 종료 보통 1개월 이내에 회계법인과 저희 코이카 쪽으로 정산 자료랑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고요. 정산이 완료된 이후, 그러니까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회계법인과 계속해서 보완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시게 될 테인데,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게 되면 연수에 있어서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을 받으시게 되시고, 만약에 남기신 금액이 있다면 여입 처리를 저희 쪽으로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비대면 연수랑 초청 연수의 차이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연수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제한 사항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웍스 컨설팅이나 또는 FAQ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먼저 비대면 연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혹시 2단계에서 그 엑셀 파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엑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FAQ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보여지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대면 연수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은 한 90여 개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소팅을 풀지 않았네요. 한 90여 개의 질문들을 저희가 취합을 했었고, 이 뒤에 두 번째 시트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 연수 기관에서 비대면 연수를 추진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셨던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항목별로 분류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 경우에는 이제 강사료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었고, 그 외에도 뭐 시설 임차료가 어떻게 되는지, 재경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앞선 시트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정보입니다.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강의를 준비하실 때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더빙이나 통번역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앞에 FAQ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꼭 이 FAQ 자료를 참조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주시기를 저희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그 뒤에 시트에서 보신 것 같이 대분류로 확인을 하시면, 예를 들면 뭐 경비의 강사료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제 경비로 먼저 대분류를 분류하신 이후에 보는 것과 같이 강사료를 소팅하시면 강사료에 대한 FAQ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회차를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는지, 현장 견학할 때 이제 영상 촬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수의 강사가 참여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달아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시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마저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컨설팅이나 FAQ를 통해서 뭐 사업 이해도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플로우를 통한 소통 채널 일원화를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저희 연수 사업에는 이해관계자가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고, 또 코웍스 담당자님이 계시고, 사무소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계시고, 또 연수기관에서도 또 관리자분과 담당자님들이 또 챙겨 들어와 주시고, 통번역사분들도 들어와 주시고, 이게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원활히 굴러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도입한 체계가 플로우 체계입니다. 협업 툴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한 프로젝트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플로우에 잘 접속이 되어 있으시다면 관련된 정보들이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상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누락되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개별 컨택을 하시기보다는 플로우를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안사항은 약정 체결과 경비 지급, 그리고 실시 계획서 제출 시기를 조기에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비대면 연수는 영상 녹화 강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 지급이나 약정 체결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강의의 실시 계획도 조기에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초청 연수 대비 더 먼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사업을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했던 것 같이 네 번째로 현지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는 아까 공유드렸던 체크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SNS 등을 통해서 연수생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또한 업데이트를 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연수기관 담당자님이 SNS를 통해서 연수생들에게 현지 정보를 습득하신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플로우에 올려주셔서 코이카 담당자나 코웍스 담당자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연수는 초청 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도나 이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SNS나 줌 등을 이용한 실시간 모임, 그 다음에 영상을 뭐 이렇게 풀로 길게 촬영하시기보다는 30분 단위로 끊어서 촬영하시면서 영상을 좀 나눠서 분할 촬영하심을 통해서 연수생들이 조금 더 연수에 집중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안내사항입니다. 지금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아까 안내드린 것과 같이 10월 정도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10월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인즉슨 11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연수부터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연수 실시일이랑 뭐 플랫폼 구축 완료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축 완료 시점으로부터 뭐 3주에서 뭐 한 달 정도 뒤에 실시하는 과정들부터 저희 구축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수를 진행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이카는 비대면 연수가 코로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업의 형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대면 연수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관리해가야 할 사업의 형태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초청 연수 전에 연수생들에게 사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연수가 정말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새로운 뉴노멀이다라고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여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비대면 연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바쁜 시간 또 참여해 주셨는데 또 원하시는 정보들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로 저희가 FAQ 세션들이 Q&A 세션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또 그 세션들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